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토요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한 긴급재난 문자가 남발되면서 이에 문자 공해라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재난문자 발송 횟수는 작년 총 911건에서 올해 9월 15일 기준 26,59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전혀 긴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난을 경고하는 내용이 아닌 문자가 쏟아지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보령시의 경우 지난 14일 새벽에 8건의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시청 게시판에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경쟁적으로 재난 문자를 보내 국민의 불편이 크다며 다음 달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최근 문자 발송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를 어길 시 벌칙을 주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중앙일보 사회명 기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 씨의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에 훈련소 인근에서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8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공개한 추 장관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수료식 당일 논산 인근 주유소와 식당에서의 결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은 당시 인근 식당에서 결제된 약 14만 원에 대해 의원 간담회로 정치자금 사용 목적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추 장관은 공개 일정으로 파주시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 의원은 추 장관이 파주 방문 뒤 논산을 찾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 허위 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 장관의 일정상 논산훈련소 방문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조 의원은 다른 사람이 정치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한겨레 경제명 기사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 노동자들이 정부와 업계의 인력 충원 대책에 따라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전국 택배 노동자들은 보상이 없고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분류작업을 오는 21일부터 거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물류대란 우려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는 추석 성수기 동안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인력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입장문에서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불편함을 고려해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대책위는 성수기 동안 약속한 인력 투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한시적인 인력 투입이라서 향후 분류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이소영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즐겨하는 저만의 게임이 있는데요. 바로 구름 이름 맞추기. 거리를 걷다 문득 하늘을 봤을 때 떠있는 구름들의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저건 권저군인 것 같은데? 저 구름은 정란운인가? 하면서 말이죠. 왜 이런 게임을 즐겨하냐고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은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예쁘지만 각각의 이름을 알게 된 순간부터 더 특별해지는 것 같거든요. 무언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의 정체성이나 존재 가치를 아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고
그냥 구름이네 하고 지나간다면 별 다를 것 없는 구름일 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름을 알게 된 후부터는 나와 그 구름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만 같았죠. 그렇기에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고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단지 이름만 알았을 뿐인데 조금 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자라온 아름다운 세계유산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세계유산들.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유산들이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친숙하고 유명한 세계문화유산들이 아닌 조금은 우리에게 낯선 그러나 매력적인 세계 각 대륙의 문화유산들을 들려드릴게요. 찬란한 세계의 문화유산 속으로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의 대륙은 유럽입니다.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콜드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유럽의 세계문화유산 두 번째 편입니다. 저와 함께 떠날 곳은 동유럽인데요. 동유럽 중에서도 부다페스트가 수도인 바로 헝가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종류의 술을 좋아하시나요? 소주? 맥주? 다양하겠지만 유독 마니아층이 많은 와인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헝가리에 있는 토커이 와인 역사 문화경관입니다.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죠?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래된 와인 생산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토커이 와인 역사문화 경관입니다. 이곳은 해발 457m의 낮은 산에 13,500에이커의 포도밭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매우 달콤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일찍이 프랑스 왕 루이 15세는 토커이 와인을 향해 이것은 와인들의 왕이고 왕들의 와인이다 라고 극찬한 바가 있죠. 그뿐인가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또한 와인 저장실에서 이곳의 와인을 즐겨 마셨고 음악가 슈베르트는 토커이 와인을 기리는 노래를 작곡했을 정도였죠. 심지어는 러시아 제국의 황제들에 의해 만병통치약 또는 생명의 술로 통하기도 했답니다. 토커이 와인의 명성,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쯤에서 레드벨벳의 사탕 듣고 와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왜 유독 토커이 지역의 와인이 유명한 걸까요? 사실 이 지역의 연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위치한 보드그로그 강과 티슈강 덕분에 가뭄에도 풍부한 수량으로 포도밭을 적시곤 하죠. 또한 가을이 되면 두 강에서 생기는 짙은 안개는 질 좋은 포도송이를 생산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남향으로 뻗어있는 경사지대는 태양빛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도의 산도가 아주 높고 강하죠. 겨울에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며 여름에는 33도까지 올라가는 대륙성 기후. 그리고 화산암이 풍화에서 생성된 비옥한 토질은 와인 생산에 아주 이상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와인 저장소. 이곳의 와인 저장소는 화산 동굴을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12도의 온도와 95%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탁월하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12세기부터 변함없이 이러한 조건들을 유지시켰다고 해요. 이처럼 토커이 와인 역사문화경관은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경작지의 전문화된 모습을 생생하게 유지하고 있기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고 합니다.
헝가리에서 만난 놀라운 토커이 와인 역사문화경관. 그 여운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모두들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두 번째 도착지는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드라큘라의 고향이 루마니아에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곳으로 다 함께 출발해 봅시다. 이곳은 루마니아의 작은 산골 마을, 바로 시기쇼아라 역사지구인데요. 중세 성체 도시의 외관이 잘 보존되어 있어 루마니아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중세시대에 멈춰버린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지금은 시골이지만 한때는 꽤 번성했던 곳이었죠. 12세기에 독일 색슨족이 이주하게 되면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쯤에서 규현의 피아노 수업 듣고 시기쇼아라 역사지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하지만 시기쇼아라 역사지구는 17세기부터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1600년대에 한 번, 1700년대에 무려 2번이나 큰 화재가 났거든요. 이 때문에 시기쇼아라의 건축물 상당수가 파괴되고 말았죠. 특히 1600년대에 일어났던 화재는 당시 있던 건축물의 75% 정도를 불태웠다고 전해집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1838년에는 지진 피해를 입었죠. 이렇게 잦은 자연재해 때문인지 마을에는 음산한 기운이 가득했고 여기서 드라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이후로는 남아있는 중세 건축물들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드라큘라의 이야기까지 더해져 아주 이색적인 문화유산이 되었죠. 오늘은 이렇게 유럽의 헝가리, 그리고 루마니아의 세계문화유산인 토커이 와인 역사문화경관과 시기쇼아라 역사지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통적 와인 생산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헝가리의 토커이 와인 역사문화경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거슬러 간 듯 중세시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루마니아의 시기쇼아라 역사지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이 두 곳을 음미하고 있으면 어쩐지 마음 한 곳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그럼 이제 오늘의 세계문화유산에 관련한 상식에 대해 배워볼까요?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세계유산 현황 정기보고입니다. 어떤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시킨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유산 관리자뿐만 아니라 관련 공동체, 지역 주민들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자국 내 세계유산 보존 상태와 보호 활동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통해서 유적지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그에 맞는 조치와 결정을 내리죠. 이런 정기 보고는 당사국들이 직접 제출하며 6년을 주기로 대륙별로 나누어 한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세상,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인류의 문화들.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인류의 역사적 재산인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시간. 바워레츠의 가을이 오네 들으며 이번 주 찬란한 문화유산 속으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낯설지만 매력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찾아뵐게요. 나와는 다르던 당신의 모습. 지금까지
제작의 한솔지, 기술의 정재홍, 진행해전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어. 그대로 있어도 충분한 이유였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